이번 주에 발표된 규제 완화 중에 이 재건축 규제 완화가 컸어요. 그런데 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줬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에서 별로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재건축도 안 먹힌다. 안전진단 통과에도 매수 문의가 없다. 자, 그래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재건축 호재가 나오면은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자, 그러나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먹히질 않아요.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제일 타격을 보는 게 재건축 시장이거든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크잖아요. 갭이 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건축 호재가 나와도 그게 시장에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다 풀어주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의 공급 물량은 늘려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시기적절한 대책이었다라고. 자, 그래서 안전진단 호재 소식에도 상계동, 목동 그런 단지에서 좀처럼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된다고 해서 재건축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타트요. 말 그대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동의를 거쳐서 본격적인 개발이 되려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10년 이상도 더 걸리죠. 15년, 어떤 경우는 20년이 걸리죠. 음마 아파트를 보면 이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30년이 넘어도.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서울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다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이 시장, 여기서 분양하는 물량들이 다 미분양이잖아요. 재건축 시장이라는 게 살아날 이유가 없죠. 자, 그 재건축 되어서 나오는 분양 아파트가 미분양이기 때문에. 자, 어떤 지역이 안전진단 통과를 했거나 조건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조건부로 통과했거나 살펴보면, 자, 서울 양천구의 목동 신시가지 3단지, 5단지, 7단지, 10단지, 12단지, 14단지. 목동은 조건부든 조건부가 아니든 거의 대부분이 통과를 했어요. 자, 신월 시형 아파트 7개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했고, 자,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 자, 이 단지도 통과했고, 자, 이런 단지들이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는데, 자, 5일부터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니까 재건축으로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이 된 단지들이에요. 이 안전진단 통과가 됐으면 원래는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 목동이 급매물들이 몇 개가 거래됐어요.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한 39%가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39%가 나왔다라는 거. 목동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전용 74 한 28평 되겠죠. 자, 이달 9일에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2021년 10월에 16억 8천이니까 최고가 39%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단지들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16억 8천인데 전세가는 한 3억 5천 또는 3억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거 투자로 16억 8천에 사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압박감 때문에 급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연초만 해도 재건축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나온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연초에 또 비싸게 사신 분들이 많아. 연초에 마지막으로 걸려들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 분들 지금 최소한 5억씩은 손해 본 거죠. 자,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죠. 연초에 걸려들으신 분들이. 자, 계속해서 보시죠. 무너지는 목동. 자,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전용 51.48제곱미터. 자, 지난달 29일에 9억 3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자, 이게 21년 8월 고점 가격이 12억 8천만 원. 최고가 기록 27%.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목동도 지금 한 30% 정도 빠졌다. 자,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집값이 하락기에 들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일반 아파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투자로 들어간 분들이 많아. 자, 그리고 이 전세가율과 매매가의 갭이 커.
자, 그래서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것은 뭐 이게 가격에 시세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시기적절한 대책이에요. 자,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전용 47.94제곱미터 지난달 27일에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21년 8월 같은 주택형이 15억 원, 24% 정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20%, 30% 빠졌다고 해서 그걸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전용 한 47이면 한 20평 이하잖아요. 20평 이하의 아파트를 11억 4천에 받아서 34평짜리를 받으면 여기에 추가 부담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최소한 7억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금리를 계산하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받았을 때 그 시세가 얼마인가, 내가 투입한 돈이 얼마이고 최종 아파트 가격 시세가 얼마인가, 그 차액이 있을 때 내가 재건축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가격에는 사실 크게 차익이 나질 않아요. 크게 차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양천구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호재에 지난주 0.42%에서 이번 주 0.16으로 하락세는 멈췄다고 그래요. 하락세는 멈췄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3단지, 5단지, 3단지, 5단지, 7단지, 10단지, 12단지, 14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1단지, 2단지, 4단지, 8단지, 13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폭은 조금 둔화됐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들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자, 이게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인기 단지죠. 7단지면은 제일 인기가 있는 단지인데 이게 27평이 한 19억 2,500이에요. 이게 9월 달에 거래된 거예요. 9월 달에도 이렇게 비싸게 샀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기는 저층 아파트는 아니니까 무상으로 받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무상으로 받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기에 추가 부담금 4억 내지 5억 이상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한 24억에서 25억에 사는 거야. 4억에서 25억에 30평대 아파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되면은 또 건축비가 올라가고 10년 뒤에 하면 또 건축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10년 동안 이분은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실 때 대출 이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꽤 들어갈 거 아니야. 최소한 5, 6억은 받았을 거 아니야. 전부 다 19억 자기 돈으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1년에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1년에. 그럼 10년 있으면 5억이야. 자, 그러면 이분은 10년 뒤에 내가 총 들어간 돈은 30억이야. 30억인데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목동의 새 아파트가 30억이면 본전밖에 안 하는 거야. 별로 이 가격에 사봤자 별 매력이 없다라는 거야. 별 매력이 없다. 차라리 이걸 살 바에는, 이 돈 가지고 이거 살 바에는 여의도 가서 새 아파트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학군 지역 아니에요. 학군이 좋은 지역, 애들 키우기 좋은 지역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어떤 크게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는 동안 내가 한 10년 정도 여기 산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 때도 피곤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내가 애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학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전세 들어가면 돼. 전세가 싸잖아요. 이런데 4억 5억이면 이런 거 사잖아요. 전세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지 뭐로 사러 들어가냐고. 애들 키우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안전진단 후 부동산은 분위기도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가격이 더 내려가면 고려해 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의 핵심지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가격이 한 30% 이상 폭락하고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에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전달 기준 5만 1827건. 자, 647건이 전달보다 늘었다라는 거예요. 규제 완화를 했는데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대규모 규제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매물이 조금 들어가는 듯 했으나 도로 매물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이 기회에 팔자. 자, 그렇게 매수자들이 생각하고 매물을 내놓는 거죠.
자, 심리를 보니까 매수보다는 아직도 매도가 우세하죠. 왜냐하면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64.8. 자, 지난주보다는 올라왔어요. 근데 이 64.8이면 거의 바닥권이에요. 매수 심리가 뭐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강남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지난주 73.2에서 72.8로 떨어졌다. 자, 강남은 이제 더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매수 심리도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매물은 쌓이고 있다. 자, 그 정도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돼요.